자,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아무도 모르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용현이 네,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에 네, 무속인과 통화를 했다. 관상가는 그쪽이죠. 예,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계통이라고 봅니다. 예, 같은 계열에 종사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관상가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인데 네, 이게 12월 이야기입니다. 12월 6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내란 3일 후. 3일 후에 네. 김용현이 이제 갑자기 출석하게 되죠.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검찰에.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이 김용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그렇죠. 되죠.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이 검찰로 자진 출석합니다. 황제 출석. 그렇게 뉴스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빨리 스스로 출석했나? 얘기가 서로 검찰하고 돼버렸나? 네. 이런 의심을 가질 때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때 출석하기 전에 관상가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이 이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김용현에게 계속 출석을 종용합니다. 예. 그랬을 때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라는 답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관상가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관상가한테 연락을 해요? 예. 이 독특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예? 관상가의 전화기 기지국이 한남동 관저 기지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에?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관상가라는 사람이 예. 당시에 어디 있었냐? 대통령 부부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라는 합리적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오. 김용현이 갑자기 너 대통령하고 상의할게 라고 답 줄게라고 해놓고 바로 관상가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대통령하고 상의했게 해놓고 전화한 실제 전화번호는 관상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관상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러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불법 내란 3일 후면 아무리 김용현이라도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부담이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용현은 윤석열 주변에 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호처장까지 했는데. 예.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를 알고 전화를 한 거죠. 직접 전화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때 김용현은 그 관상가가 소위 네. 지금 김건희 씨 아마도 김건희 씨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관상가라고 하면 네. 김건희 씨 혹은 그 윤석열 혹은 둘 다 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 중에 하나가 예. 한남동 관저에 장어 56kg가 들어간 날이죠. 그거 진짜 이상했는데 그날이 장어- 이날이에요. 아 그날이 이날이에요? 예. 이야. 놀라운 걸 알고 계시네요. 장어 음식점 대형 음식점에서도 장어 이렇게 56kg를 안 받아요. 왜냐면 1kg에 보통 2, 3인분이거든요. 예. 150명이 먹는 장어가 들어간 날이 한꺼번에. 이날. 예,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야, 그 장어 어떻게 몇 사람이 다 먹냐, 저 많은 거를. 그렇죠. 저건 무슨 무속적인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수영장에 풀었나? 저 수영장 봤는데. 아, 이 진짜 황당한 이야기네. 네. 그 무속인과 계엄 직후에 무속인과 대통령 혹은 부인 혹은 둘이 다 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국방장관이 네. 전화를 그 무속인한테 했다. 네. 라는 의심이 있어서 이거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상가가 전화를 받아서 그거를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부인한테 바꿔줬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나왔던 진술 네. 등을 보면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민정수석 김주현과 상의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김용현이 뭐 통화를 뭐 이렇게 하고 검찰 관계자가 다시 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곧바로 검찰에 황제 출석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하여간 이 사람들은 상상 그 이상. 이 사람들은 진짜 야. 근데 이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나요? 제가 이쪽 소식 가장 잘 아시는 거지. 저는 김건희 씨가 노상원과 비아폰으로 통화했을 가능성을 계속 의심하고 주장해 왔는데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노상원한테 비아폰을 줄 리가 없어요. 그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비아폰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비아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현재까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특검에선 불법 내란 이후의 비아폰에 통한 내역들은 일정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 내란을 모의하는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비아폰에 통한 내역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데. 예. 그래서 빨리 비아폰 수사에 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이 비아폰 통화 기록을 반출시켰다고 네. 자기를 경호하던 경호처를 또 고발해버렸어요. 그렇죠. 경호처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호처 분위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라는 느낌이고요. 이게 경호처 직원들 온갖 욕을 다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사병이라는 욕까지 먹으면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뒤통수를 세게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성훈이 또 윤석열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진술들을 보면 네. 그런 흐름 자체가 경호처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김성훈이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진술을 바꿨다고 지금 예,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예. 김성훈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고 윤석열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예. 주진우 피셜인데 예. 그런데 바꾸긴 바꾼 거죠 지금. 그렇죠. 김성훈 차장이. 김 전 차장이 바꾼 이유가 이제는 경호처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자기도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모두를 다 배신하거든요 원래. 자기 책임을 하나도 없고 다 부하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 정말 쪼잔한 거죠 이게. 이런 리더는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자, 또 한 가지. 이거 그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했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셨고 네. 그때는 막 용산에서 막 말도 안 된다고 창궐하고 박박 우겼는데 보고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아니 보여주지도 않고 와서 정말. 하여튼 거짓말들은 새빨간 거짓말들은. 근데 이거 골프장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시공한 사람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증언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뇌물로 보신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 이것도 굉장히 처음 듣는 시각인데. 왜냐하면 예. 골프 연습 시설은 경호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골프하고 경호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 연습 시설은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써야 되는 사업.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경호처 예산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진짜 이상한데. 이게 김용현이 예. 애초에 윤석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제보받은 진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다. 김용현이 골프 연습 시설을 지으면서 야 이거 눈에 띄면 안 돼. 지붕 부분은 나무로 가릴 수 있도록 해라고 하면서 위치까지 잡아줬어요. 골프 연습 시설의 위치를 경호처장이 직접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 연습 시설, 체력 단련 시설은 경호처 예산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골프 치는 거하고 경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전용인 거 심각한 예산 전용인 거고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용현의 윤석열에 대한 선물인 거예요. 취임 초기에.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아예 취임 초기부터 들어갔다. 네. 공사가 22년 6월에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한 겁니까? 네. 갖다 바친 거예요. 윤석열이 골프장 지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김용현이 이것까지 저희가 그럼요. 마련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경호처 비용을 알아서 저희가 잘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했겠죠. 진짜. 자, 그리고 이 경호처 예산을 증액한 다음에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이상한 데 썼잖아요. 많이 썼죠. 경호처 예산이 22년 기준으로 한 970억이었는데 25년 기준으로 약 1,400억 정도로 늘었어요. 500억인가 늘려줬잖아요. 경호처가 진술하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면서 경호 인원들이 늘어났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쌈짓돈처럼 쓰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경호처 예산은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전 사후 검증이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한남동 관저에 거의 쌈짓돈으로 쓴 거예요. 김용현이.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전을 하면서 용산 이전을 하면서 돈이 부족했어요. 대통령실 예산이. 그래서 공무원들의 통근 차량 예산까지 전용에다가 넣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건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돈이 나와요 어딘가에. 이상한. 맞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슈킹했나? 네. 이런 돈이. 네. 아까 부승찬하고도 얘기하는데 우린 무인기만 계속 집중했는데 무인기 납품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 돈이 결부돼 있죠. 뭘 하든지 간에 돈과 결부돼서 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네. 지금. 근데 감사원에서는 이게 골프장 자기 가봤으면서
골프장 얘기를 왜 안 했던 거예요? 감사를 담당했던 분들을 저희가 다각도로 접촉해 봤더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런데 감사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야, 왜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타이거파,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 등 감사를 뭉갠 거예요, 이건. 왜냐? 1차 감사가 23년도에 있었거든요. 관저감사가. 그때만 발견했어도 김용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프 연습 시설을 사실상 뇌물로 상납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들을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했더라면 바로 수사가 들어갔겠죠. 정상적이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긴 했지만 그게 다 쌓여서 터진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 경찰 국수본 경찰 쪽 자랑하시니까 네.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원정 도박 통일교 무마를 네. 건진을 통해서 했다. 목걸이와 연관성. 그 의혹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물을 넓게 쳐가는 것 같아요. 특검이. 바깥에서부터 쭉쭉 몰아가는 느낌이고 수사 잘하는 것 같은데요. 건진이 무슨 힘으로 이 네. 통일교 수사를 막았겠어요. 그러니까. 막았다면 김건희 씨겠죠. 네. 그 내용들이 아마 국수본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고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걸 보면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된 것도 같고 그래서 좀 수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는 경찰이 인지 수사를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딱 막혔다. 네. 그러면 그 앞에 수사한 거 내놔라. 그렇죠. 그리고 왜 멈췄냐? 그 과정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고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키가 되는 거죠. 김건희 건진과 특검이 김건희. 그걸 압수수색한 거 보면은 그죠? 예. 김건희 씨 연루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진 이름이 나왔고. 예. 타고 들어가는 그 단계의 초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도 보니까 내란 특검 못지않게 아주 그냥 탈탈 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